대한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제3지대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는데요. 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4년 전 총선 때 녹색 돌풍이 올해도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한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중도 개혁 세력 통합을 향해 닻을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호남계 무소속 의원들에게 제3지대 통합에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당 정치판을 바꿉시다. 바른미래당도 제3지대 통합에는 대한신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안 전 대표의 합류를 적극 요청하고 있고 호남계 의원들도 안 전 대표를 구심점 삼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제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원으로서 역할과 도리를 뭔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이제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환영할 일이죠. 중도 실용 민생 개혁을 함께할 사람들하고 같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반면 대한신당은 안 전 대표의 합류에 부정적인 기류가 대세입니다. 4년 전 총선 때 함께 녹색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후 안 전 대표가 보여준 모호한 정체성과 행보를 볼 때 더 이상은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선도 분명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치겠는가, 유권자들이. 여기에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안 전 대표와 호남 의원들이 이른바 친문 세력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을 집당 탈당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굳건한 상황입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보수 진영이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점도 안 전 대표가 제3지대나 호남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녹색바람을 일으킨 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안 전 대표가 또 한 번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4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선거까지는 아직 석 달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력의 허용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대거 출마하고 본선 득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직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아 청와대 직함이 후보 간의 경쟁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인 다음 달 중순쯤 청와대 직함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자신의 동생과 공무원들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철강 회사를 설립할 시점에는 자신은 무직자였다며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검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 날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약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해기차로 인해 현재 서해상에 눈구름대가 발달한 상태고요. 영광과 무안 등 일부 서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산발적인 눈발이나 빗방울은 오늘 낮 3시까지 이어지겠고요. 내리는 눈 또는 비가 도로에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2.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종일 영상권에 머물면서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는 매우 깨끗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도가 대기 환경 개선과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 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전기 자동차는 7배, 충전소는 3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이 온통 잿빛의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전남 지역에 발령된 미세먼지 경보는
모두 155차례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2월 28일에는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22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66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가 갈수록 악화하는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전기 승용차와 전기 이륜차, 전기버스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현 4천여 대에 불과한 전기자동차를 3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충전소도 3배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6,500대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3배의 수준인데요. 이와 같은 수준으로 보급하게 되면 전기 자동차 수요에 걸맞는 충전소를 보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연간 4만 6천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으로 국내 이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 도내 전기 자동차 구매 대수의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기업이 활성화하는데,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청정 블루 전남의 이미지를 지켜내고 지역의 산업 육성으로까지 온전히 연결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 나이는 46.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의 평균 나이는 40.8세로 전국 평균 42.6세보다 낮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평균 연령이 높은 이유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거주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시설 증가로 시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직업체험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순천 자벌드와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올해 준공되고 오는 2022년에는 영암 자동차 경주장 유휴공간에 청소년 직업체험 부스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 곡성 어린이 직업체험시설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는 등 일부 시설은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박남원 광주시 일자리 경제실장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광주시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왔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지난해 광주 지역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금 통계청에서는 매달 일자리 수와 취업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연초에 비해서 작년 말에 약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3만 개 정도 늘어나서 연초에 73만 개 했던 것이 76만 개로 늘어났고요. 네. 또 지난 99년 이래에 고용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30년 이래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해 광주시 일자리 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은 뭔가요? 올해도 광주시 일자리 사업 목표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채용이 이제 시작되는 해고 해서 그런 일자리와 또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또 노인들, 청년, 여성 이런 일자리를 지난해보다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우리 지역에 네. 특별히 금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 취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능력과
실제 이 취업자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간의 차이가 발생, 이걸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력 양성 방식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이 기업과 훈련기관이 같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력 양성을 해보겠다 제안하면 광주시가 심사해서 그 기업에 그 콘소시엄에 지원을 함으로써 실제 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고용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광주에 대한민국 AI 인공지능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 향후 10년간 진행될 겁니다. 네. 1단계로 금년부터 5년간, 그 이후 5년간 2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약 그 1, 2단계 합하면 1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사업을 구체화해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기준으로 작년에 저희들 일자리 사업 예산이 2,300억이었는데 금년에 4,500억, 그래서 약 2배가량 증가했고 이 중 60% 정도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새로운 사업도 잘 돼야겠지만요. 기존에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이라 해서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미리 그 기업에 가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기업은 그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 수 있고 해서 이 이후에 이 사업에 참여한 많은 청년들이 실제 그 기업에 취업하는 걸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도 2017년에 저희 처음 시행했는데 금년에 4배 정도 늘려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노인, 청년 일자리 이런 새로운 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남원 일자리 경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은 범행 과정에서 내연남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1살 A씨의 내연남, 62살 B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남편을 살해한 뒤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감추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A씨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사유화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사용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민선 6기 감사 결과 박 전 군수가 2012년 11월부터 5년여 동안 파령산 자연휴양림 1개동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용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박 전 군수에게 휴양시설 사용료를 부과했지만 박 전 군수는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공적으로 휴양시설을 빌려줬었을 뿐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7년 동안 미성년 친딸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했던 아내 49살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미성년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슬로시티 지정 등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를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해 목포 근대 역사관을 찾은 관광객은 2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세도시 선포와 슬로시티 가입, 해상 케이블카 개통 등으로 목포 도심 곳곳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019년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은 700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두 번째 왔는데 여기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예, 너무 좋고 숲의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힐링하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관광 인프라 확충이 추진됩니다. 사막도에 남도 문예 전시 컨벤션을 유치하고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가꾸어 목포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고화도와 유달산권은 생태공원과 스카이워크 포토존을 확충하고 목재체험관 조성과 조각공원 리뉴얼 사업도 추진됩니다. 또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까지를 해변 막길 30리로 조성해 원도심 역사자원과 연계한 도보여행 코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목포 매력의 보편성과 개성을 세계인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4개 도시를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합니다. 국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목포시는 우선 관광 거점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안치홍 선수 이적, 부부의 참극, 고흥 보복성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안치홍 선수 이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주축 선수이자 프랜차이즈 스타 안치홍 선수가 기아를 떠납니다. 기아에서만 10시즌을 뛰며 2번의 우승을 일궈냈고 누구보다 꾸준하게 성적을 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다 보니 그를 잡지 못한 구단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데요. 기아 구단은 안 선수의 가치를 면밀히 평가해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선수와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아 단장 도대체 어떤 생각? 올 시즌 꼴찌 예상해봅니다. 기아 팬들은 구단에 대해 원성을, 이를 본 다른 야구 팬들은 위로와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남편과 이주 여성인 아내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남편이 도우려고 침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발견한 건 사회복지사로 집에 설치돼 있던 중증 장애인용 활동감지 센서에 감지가 안 된 지 약 일주일 만에야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활동감지 시스템에 떴으면 바로 확인을 해야지. 사람 목숨과 직결된 일인데 나흘 만에 방문? 아직도 복지는 갈 길이 멀다. 많은 누리꾼들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빈틈 있는 복지 개선을 위해 인원 충원과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고흥 군수가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지난해 9월 송기근 고흥 군수가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해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죠. 이후 예산 400만 원을 들여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서 유출자로 의심되는 공무원 색출에 나섰고 유출자로 지목된 A씨를 출근에만 4시간 반이 걸리는 신안군 홍도로 발령낸 겁니다. 하는 행동이 애들 수준이구만. 한심하다. 에휴, 창피한 줄 알아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A씨 지인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탄원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부 고등학교 학측에는 학생들의 정치 활동이 여전히 금지돼 있고 심지어 정당에 가입하면 퇴학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한 공립고등학교. 현재 학칙을 꺼내 징계 대상 목록을 보니 정치 관여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5단계 징계 가운데 정치 관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고 퇴학, 최소 3단계 이상을 징계하도록 규정해 금품 갈취나 시험 부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며 국가인권위가 거의 20년 전부터 2차례나 폐지를 권고했던 학칙인데 18살의 투표와 정당 가입이 법률상 허용된 지금까지도 많은 학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법이 바로 바뀌었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바로 또 바꾸고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학칙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던 충청북도 교육청은 당장 이 규정부터 일괄 폐지합니다. 다만 학생의 정치 참여 방법과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부랴부랴 없던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더불어 18살 고교생들의 합법적 선거 운동 방법부터 당장 추가해야 할 교육과정도 한둘이 아닙니다.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다가 TF를 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TF 구성해서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저희 충북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편 졸업 시즌 유권자가 된 고교생들을 찾아 일부 예비 후보들이 학교 접촉도 시도해 선관위와 교육당국이 전에 없던 기준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광주FC의 축구 전용구장 홈경기는 개막 2달 뒤인 5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FC의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축구 전용구장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홈 경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용구장이 완공될 때까지 광주FC의 홈 경기를 기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프로축구연맹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과 서창 지역의 풍속과 옛 이야기를 담은 연구서가 발간됐습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고려인 마을과 서창 마을을 조사하고 정리한 광주 고려인 마을 사람들과 광주 서창 기억의 풍경 등 연구서 2권을 발간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 사람들은 고려인의 이주사와 귀환 배경, 의식주 등을 소개하고 있고 광주 서창 기억의 풍경은 조선시대 이후 서창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할머니가 먼저 간 남편을 기리는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광주에 살고 있는 93살 장경래 할머니가 훌륭한 학생을 키우는 데 써달라며 2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현물로 기부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영어를 공부하는 할머니로 소개됐던 장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문중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키웠다며 장학금 명칭도 문중과 남편의 이름을 따 평강채씨 최규빈 장학금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폐쇄가 우려되는 수어통역센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서비스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어통역 서비스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정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의 갈등은 지난 2014년 수어통역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센터 운영 주체인 농아인협회가 폐쇄를 의결하는 등 통역사와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2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영상권에 머물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약한 눈비 소식은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낮 3시까지
산발적인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겠고 공기는 매우 깨끗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온도는 2.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진의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날이 더 추워져서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혼다 자동차 광주 전시장 최윤철 수석팀장이 120만 원, 광주 서해수산 활어 직판장 쌍촌 직영점 이흥수 대표가 100만 원, 신가동 신가부식 1005키씨가 20만 원, 건국동 첨단 중흥 S클래스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서구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33만 원, 수원지구 매종드공 헤어살롱 공영호 대표 원장이 10만 원, 보성 아산병원 간호팀 건강한 삶을 위하여 회원들이 132만 6천 원, 클럽합의 전라방 회원들이 23만 원, 한평군 현대건설 임한진 대표가 50만 원, 구례군 구례읍 최태옥 씨가 10만 원, 구례 어린이집에서 30만 원, 중유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산수동 마을 부녀 회원들이 10만 원, 화순군 화순읍 개소 1위 주민이 3만 8천 원, 주도 3구 주민이 10만 원, 대리 2구 주민이 10만 원, 만연 3구 주민이 27만 원, 무등 한의원에서 20만 원, 골드나인에서 10만 원, 유창 2차 아파트 주민들이 10만 원, 부영 1차 여자 노인정에서 10만 원, 춘향면 이채종 씨가 10만 원, 월평 2구 주민이 8만 원, 가봉리 주민들이 30만 원, 변천리 주민들이 20만 원, 동북면 가수 1, 2 주민들이 24만 원, 안성 1, 2 주민이 10만 원, 독상리 여자 경로당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